미라는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가 썩지 않은 채 보존된 것으로 자연환경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천연미라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미라로 나뉩니다. 천연미라의 경우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건조미라와 미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냉동미라, 그리고 완전히 밀봉되어 공기가 차단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미라 등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미라는 모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공기가 차단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미라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땐 무덤 안으로 벌레와 물이 스며들어 시신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고자 이중으로 된 관 겉면에 쑥과 석회를 약 30cm 두께로 섞어 채워넣는 회강류 방식이 유행했었는데, 미라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물론 없었겠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우연들이 겹치면서 공기가 차단된 미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관을 둘러싼 숯과 석회가 굳기 시작하면 관 내부의 온도는 1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 뜨거운 열은 시신을 부패시키는 미생물들을 없애는 살균 효과가 돼버립니다. 거기다 회강류 방식의 매장은 관의 바깥면에도 석회를 둘러놓아 공기의 유입마저 차단시키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 모든 침투가 막힌 관 속의 시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묘는 벌레들의 침투를 완벽히 막아낼 뿐만 아니라 도구를 방지하는 효과도 매우 뛰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인공미라의 경우 자연이 만든 천연미라와 반대되는 격으로 사체를 인위적으로 냉동 또는 방부 처리하여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낸 미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라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붕대를 칭칭 감은 미라는 바로 인공미라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공미라를 처음 만든 곳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선 시신을 미라로 보존하면 영혼이 다시 미라의 몸에 돌아와 영생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당시엔 미라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방부 처리사라는 직업이 있었고, 이들은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미라를 만드는 작업을 행했습니다. 처음 이들이 미라를 제작할 당시엔 여러가지 정보가 부족한 탓에 시행착오가 꽤나 많았는데, 벌레나 습한 환경으로부터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나무 수액을 적신 붕대로 시신을 감싸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 방법은 내부 장기에서 박테리아가 증식하여 시신을 훼손시키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실패를 통해 이들은 내부 장기에서부터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고 장기를 모두 제거하여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에 수분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뛰어난 천연 방부제인 나트론으로 방부 처리를 하는 발전을 거듭한 결과 성공적으로 미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든 미라는 정해진 과정에 따라 그 순서대로 제작되는데, 우선 미라로 만들 시신을 좋은 향이 나는 포도주로 깨끗이 씻긴 뒤 물로 헹궈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방부 처리사는 시신의 왼편을 절개한 뒤 내부 장기를 모두 꺼내는 작업을 시작하고, 이때 심장만큼은 꺼내지 않고 시신과 함께 보존해둡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뇌가 아닌 심장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심장만큼은 꼭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몸에서 빼는 장기들은 버리지 않고 카노푸스의 단지라고 불리는 항아리에 각각 따로따로 넣어 함께 보관하는데, 이 항아리들은 고대 이집트의 신 호루스의 네 아들들을 형상화한 항아리들로 생김새가 모두 다르고 외형에 따라 넣는 장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임세티라는 항아리엔 간을 넣었고, 자칼의 형상을 한 두아무테프엔 위장, 망토게코 원숭이의 형상을 한 하피엔 폐를 넣었고, 송골매의 머리를 한 케베누세네프엔 대장과 소장을 넣었습니다. 내장을 꺼내는 과정이 모두 끝이 나면 물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뛰어난 나트론을 시신 전체에 덮어 본격적인 방부 처리를 시작하고, 이로부터 약 40일이 지나면 시체를 나일강물에 깨끗이 씻긴 뒤 피부 겉면에 기름을 바르고 최종적으로 전신에 붕대를 감는 작업을 거친 뒤 커다란 천으로 미라 전체를 감싸며 제작은 끝이 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을 미라로 만들기도 했는데, 동물을 미라로 만든 이유는 신에게 전하는 간절한 바람을 자신들 대신 전해달라는 깊은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미라는 각종 매체에서 비춰지는 좀비 같은 무서운 이미지와는 다르게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1991년 알프스 산맥에서 발견된 아이스맨 웨치미라의 경우 온전하게 시신이 미라로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5300년 전 입었던 옷과 활 등도 별다른 훼손 없이 보존되어 당시 사람들의 귀중한 생활상을 기록할 수 있었고,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18,000년 된 이 동물 미라의 경우 정확한 종을 판별할 수는 없었지만 늑대와 개의 오래된 공통조상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정보가 부족한 오래전 동물들에 관한 연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 사이 시베리아에 두터웠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동물 미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내부 장기를 모두 빼내고 만든 인공 미라와는 다르게 자연으로 만들어진 천연 미라라 그 연구 가치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미라의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가치를 떠나 옛사람들의 식생활이나 위생 상태, 질병 등을 분석하여 과거의 전염병 확산 경로를 밝혀내는 정보가 되기도 하며, 이렇게 얻어낸 정보들은 혹시 모를 미래에 닥쳐올 질병들을 예방하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